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 서현동에 사는 박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내 지은과 함께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김정희 씨의 오래된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준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삐소리,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거나 삐걱거리는 낡은 문틈을 살짝 열어젖히는 듯한 소리였다. 탁자 위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 베개에는 오래되어 빛바랜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마치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듯 했다. 집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습기 가득한 나무 냄새와 김정희 씨가 은밀히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섞여 있었다. 바닥의 나무 판자는 마치 오래된 배처럼 삐걱거렸고 밤의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삐 소리와 함께 희미한 훌쩍임 같은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혹시 쥐라도 있을까? 준호는 지은을 깨우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레 이불 밖으로 몸을 빼내었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맨발로 살금살금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도둑처럼 은밀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달빛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은빛 무늬를 그렸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찡그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그 삐소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좁은 복도를 지나며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어딘지 모를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거실에 다다르자 달빛 아래 김정희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있었고 자신의 몸을 감싼 가벼운 실크 소재의 로브를 손으로 가볍게 다듬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방금 붓으로 글씨를 쓴 듯 떨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시어머니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짙은 검은 머리카락은 몇 가닥 희끗희끗했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한 가닥은 무심하게 어깨 위로 떨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딘가 모르게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로브 덕분에 윤곽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실루엣을 달빛이 강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듯 몸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준호 씨, 이런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허스키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말했다. 삐 소리가 들려서 쥐인가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은색 열쇠고리가 로브 안쪽 주름 사이로 사라졌다. 쥐요. 글쎄요. 준호 씨의 집은 오래돼서 가끔은 삐걱거리고 가끔은 삐 소리도 나고 때론 자기만의 비밀을 속삭이기도 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농담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김정희 씨는 언제나 말을 할 때마다 그 의미가 여러 겹으로 느껴지는 묘한 여인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준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무거웠다. 그의 속마음 한구석은 더 알고 싶어 했다. 그 은빛 열쇠고리는 무엇일까? 왜 그녀는 새벽 3시에 이런 모습으로 거실에 서 있는 걸까? 가세요. 가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조심하세요. 준호 씨 문 두드릴 때도 살살 두드려야 해요.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녀는 창가로 돌아서며 로브가 살짝 흘러내려 어깨선을 드러냈다.
그 순간이 우연인지 계획된 것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밤, 준호는 이미 일상과는 다른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알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삐소리, 김정희 씨의 로브, 그리고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들로 가득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 밤 이후로 그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져 갔다. 김정희 씨는 겉보기와 달리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그 열쇠고리, 그 미묘한 분위기.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미스터리에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서서히 집안을 비추자 박준호는 씻지도 않고 거실로 나왔다. 김정희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고운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저고리는 고운 연분홍빛의 은은한 꽃무늬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고 허리에는 옅은 금색 고름이 살짝 묶여 있어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에는 살짝 굽이 있는 단아한 흰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어우러진 듯했다.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밤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이 원래 그런 소리를 내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는 아침밥을 먹으며 어젯밤의 불안한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김정희 씨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밥을 뜨면서도 자꾸만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뭘 아는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묻는 듯 했다. 정희 씨, 제게 이 집에 얽힌 옛 이야기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마치 이 집의 영혼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쉽게 꺼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알게 되면 쉽게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며 덧붙였다. 준호 씨, 너무 호기심 많으면 큰일 납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 들어봤죠? 준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저는 고양이 대신 쥐가 되어야겠네요? 그러자 김정희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참, 그 농담은 너무 촌스럽네요. 그래도 웃겼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동네 작은 카페 달빛마루에서 지은과 만났다. 지은은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미디 길이의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고 목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 모습이 준호의 눈길을 자꾸 잡아 끌었다. 지은아, 밤에 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들었어?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어딘가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정희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 밤에 다시 만나요. 진실을 보여줄게요. 준호는 메시지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진실이라니,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하필 밤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걸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준비를 마친 김정희 씨는 또다시 가벼운 로브를 걸치고 창가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붉은 빛이 살짝 도는 보랏빛 실크였다. 그녀의 머리는 반쯤 올려 묶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로브 사이로 보이는 목선과 어깨선은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달빛이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의 여신 같았다. 준호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미소를 띠며 문을 열었다. 준호 씨,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유혹적인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곧 밝혀질 진실은 그 어떤 상상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준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운명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들려온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신호였다. 그날 밤, 박준호는 김정희 씨의 초대로 다시 그녀의 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향초가 켜져 있었고, 벽에는 옛날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김정희 씨는 진한 자주색 실크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그 로브는 몸에 착 감기면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반쯤 풀려 있었고, 한쪽 어깨를 살짝 드러내며 은근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목에는 옅은 금빛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은팔찌가 빛났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김정희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준호 씨, 오늘은 내가 숨겨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집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죠.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달빛을 받으며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밀이 담겨 있죠. 바로 이 집 구석구석에 숨겨진 비밀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로브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열쇠를 꺼내 보였다. 이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에요. 이 집의 문을 여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하죠. 준호는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 열쇠로 무엇을 여는 건가요? 김정희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무심코 문을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미소는 유혹적이면서도 약간은 경고하는 듯 했다. 준호는 갑자기 긴장감이 밀려와 몸이 굳었다. 정희 씨,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정희 씨는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준호 씨, 인생은 가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비밀과 마주하게 돼요. 그 비밀이 우리를 바꾸고 심지어는 자유롭게도 만들죠.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답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떨어져 있었고 그 상자 위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 위에는 붉은 먹으로 진실이라는 한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는 손을 떨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김정희 씨는 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 씨,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을 휘날리며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임을. 준호 씨,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김정희 씨의 낮고 유혹적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방 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박준호는 김정희 씨가 건넨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편지는 오래된 한지 위에 붉은 먹으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깔끔하면서도 어딘가 예술적인 곡선미를 자랑했다. 준호 씨,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시간의 문이다. 그 문을 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계가 흐려진다. 그 순간 방 안에 은은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김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준호 씨,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 속에는 금단의 비밀이 숨어 있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그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전혀 다르잖아요. 김정희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과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도 그랬고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때로는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위험할 때가 있죠. 그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도 부드러웠다. 준호 씨, 지금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이 비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준호는 심호흡을 한 후 결심했다.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방 안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울리며 무심코 지나쳤던 벽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며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김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 씨,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집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마주한 준호의 운명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새벽녘, 박준호는 빛나는 벽 틈 사이로 비쳐나오는 은은한 빛을 따라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만져졌고 그 순간 벽이 천천히 움직이며 숨겨진 비밀의 문이 열렸다. 문 너머로는 오래된 서재가 나타났고 벽 가득히 빽빽하게 꽂힌 책들과 고풍스러운 장식품들이 어두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정희는 준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우리 집안의 역사와 비밀이 담긴 장소예요. 조상들의 기억이 깃든 곳이죠. 이제부터 당신도 이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준호는 서재 안으로 발을 들이며 한 권의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금박으로 새겨진 한자가 눈에 띄었다. 시간의 문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오래된 한지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책 속에는 이 집과 조상들의 불가사의한 능력, 그리고 시간이 뒤섞이는 공간에 대한 전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열쇠라 불리는 물건이 시간의 문을 여는 관건이며 그 힘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김정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속삭였다. 준호 씨, 이 힘은 축복이면서도 저주일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으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겠죠. 그때 방 안에 걸려있던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멈추고 이어서 낡은 벽시계에서 울리던 똑딱거림도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김정희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감춘 듯 반짝였다. 준호 씨,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 순간 서재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어둠이 방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켰지만 그 빛조차도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불안감을 더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그저 옛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삶을 뒤흔들 미스터리이자 그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